왜 살이 찌는 것일까? 왜 이곳저곳 몸이 쑤실까? 주범은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고기와 유제품과 식물성 기름이었다. 그 때문에 나도 몸무게가 친구들보다 30kg 더 나갔고 뇌졸중이 찾아왔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전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나 같은 경우 채식만 먹고 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포만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포만감은 녹말 음식을 통해야 한다. 빵, 국수, 과자와 같은 가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미, 감자, 통곡물과 같은 진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입니다. 바로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고플 필요도 없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녹말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이것은 무슨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 달이나 두 달 해보고 많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100%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음식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낯선 당신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오해를 할까 봐서 한 가지만 밝혀둡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육식이 몸에 끼치는 해악과 채식이 몸을 깨우는 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채식은 주로 녹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녹말이란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 빵, 라면, 국수, 파스타, 케이크, 과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감자, 현미, 고구마, 보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 재료가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탕수수 농장에 있는 환자들에게 상업자본주의 세계에서 받은 교육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이든 이민자들은 날씬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비만이었고 건강도 나빴습니다. 그러나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이 이민자들 3세들은 내가 레지던트 과정에서 보아온 백인 환자들의 질병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3세들은 모두 심각한 비만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세와 3세들은 모두 원래 그들 나라의 식단을 버리고 미국식 식단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 그들 나라의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전혀 없었던 비만과 만성적인 질병이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비로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50년 전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과 서적들은 단 한 가지만 바꾸면 환자를 도울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녹말을 주로 하는 음식 섭취가 환자의 건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녹말이란 무엇인가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녹말은 뿌리나 줄기, 잎사귀, 꽃, 씨앗이나 열매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녹말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의 원료로 제공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나 새해 봄에 쓰일 연료를 위해서도 보존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녹말이 함유된 야채나 곡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도로 단단해진 녹말은 식물을 생존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녹말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최고의 탄수화물입니다. 인간의 장과 타액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는 긴 탄수화물 사슬을 단순당으로 쪼갭니다. 소화라는 것은 이 단순당을 소장해서 혈관으로 보내는 아주 느린 과정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과일은 단순당의 형태로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녹말처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과일 한 가지만으로는 장기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기 쉬운 녹황색 채소들도 녹말이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들의 중요한 인물은 녹말이 기본이 되는 음식의 향이나 식감을 더해주는 역할에 만족할 뿐입니다. 물론 비타민 O나 C와 같은 부가적인 영향을 보너스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녹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더 많은 쌀과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콩을 먹을수록 더 날씬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건강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녹말이 녹말이야. 당신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녹말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포만감을 주는 최적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녹말을 먹든 안 먹든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녹말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탄수화물의 두 번째 종류는 섬유소입니다. 이것은 식물이나 나무의 세포벽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우리 소화 시스템은 섬유소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흰개미는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개미는 자기 몸 크게 10배가 넘는 나뭇가지 등을 거뜬하게 개미집으로 운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경우 비록 에너지로 사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섬유소는 대변을 촉진하는 물질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 속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섬유소라고 말합니다. 녹말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고 날씬한 몸매를 지켜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뽑고자 한다면 바로 녹말 음식을 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언제나 녹말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을 멀리하고 과일을 위주로 하는 다이어트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녹말이 많이 든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배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항상 공복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일과 채소는 몸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포만감을 주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공급감 때문에 무엇인가를 몸에 채워넣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건강과 체중의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음식에 손을 뻗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가 쌀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중한 백미가 아닌 정직한 현미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인간 유전자의 99%와 유사한 침팬지는 거의 순수한 채식주의자인데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습니다. 과일이 부족한 겨울이 되면 호두나 각종 씨앗, 꽃잎과 나무 껍질을 먹습니다. 우리가 지방의 소비를 늘리면 우리의 배, 엉덩이, 넓적 다리는 지방을 저장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지방을 먹는 행위는 몸에 지방띠를 두른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녹말 음식은 상당한 영양과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몸속의 지방을 거의 저장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단백질과 필수 지방, 비타민, 그리고 각종 미네랄을 제공하며 우리 몸이 효율적인 기계처럼 작동하게 합니다. 공장에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녹말은 지방과 비교했을 때 칼로리가 겨우 1에서 8%에 불과합니다. 또한 깨끗한 클린 연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완전한 식품입니다. 이러한 녹말 식품만 먹어도 모든 기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곡물과 콩과 식물은 감자처럼 완전한 식품은 아니지만 약간의 과일과 푸른 채소만 섭취하면 비타민 O와 C를 보충할 수 있어 원하는 영양을 거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영양을 위해서 굳이 고기나 유제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치즈 1g은 4칼로리, 고기 1g은 4칼로리, 각종 기름 1g는 9칼로리입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녹말 식품은 1g에 1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치즈나 고기의 4분의 1, 기름의 9분의 1 정도의 칼로리만 섭취하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녹말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지방 합성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돼지나 소는 이 과정을 통해 곡식이나 풀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농축 칼로리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한편 인간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단순당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은 아주 약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부 지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한 지방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지방이 됩니다. 지방은 굶주릴 때를 위해서 저장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고지방 식품을 먹고 나면 장이 그 지방을 흡수해서 혈관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수만 개의 저장용 지방세포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입속에 들어온 지방을 인체 지방으로 전환하는 데는 3%의 칼로리만 소비됩니다. 이 저장 과정은 아무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인체의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보통 때 먹는 지방의 종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은 인체의 지방 형태로 저장됩니다. 냉수성 어류를 먹으면 오메가3 지방이 저장됩니다. 녹말이라는 요소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건강을 위해 체중을 감량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체가 허약해져 버린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체중 감량 방법으로 꼽히며 이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쁜 체중 감량 방법 중 하나는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입니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하게 되어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식욕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저탄고지 다이어트 관련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체중 감량 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증조할머니는 106세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항상 소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구나. 그렇게 먹으면 점점 몸이 아프게 된단다. 그녀는 햄버거를 남은 조각으로 잘라 먹고 남은 부분을 봉투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내 증조할머니는 미국식 식사를 하셨지만 그 양이 아주 작았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희석시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명절이라도 레드와인 한 잔으로 만족하셨습니다. 나와는 달리 그녀는 절제와 소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서구인들은 스테이크와 치즈와 파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양을 줄이거나 조금씩 횟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먹는 프라이드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다이어트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금씩 줄인다고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최상의 음식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쪽의 영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다른 쪽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유와 치즈는 철분이 결핍되어 있고 붉은색 고기와 닭고기, 달걀에는 칼슘이 거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면 한쪽 영양분은 지나치게 섭취했고 다른 쪽의 영양분은 거의 섭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떤 성분을 지나치게 먹었다는 것은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44년 동안 의료계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알려지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나 콩, 그리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주로 섭취하며 건강을 잃은 환자를 만나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실로 나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나는 매일같이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며 그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겪는 질병은 심장병, 중풍,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등 다양하며 그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를 눈치채고 단백질을 배출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서양인에게서 채취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의 식사 습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말 중심의 식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속에 축적된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독성 물질, 과도한 단백질, 과도한 지방,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천천히 제거되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과 태양의 과도한 노출로 발생된 피부 손상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발생된 예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스스로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도는 염증입니다.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에서부터 상처를 입은 지역으로 혈장과 백혈구가 이동하면서 세포는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60년 넘게 소고기, 닭고기, 우유, 치즈를 매일 먹은 로버트는 결국 몸이 이곳저곳 저리더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음식들은 혈관 내부 벽의 발진성 상처를 촉진시킵니다. 일부 상처는 파열되기도 해서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육류를 완전히 끊고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으로 바꾼 뒤 로버트는 엄청난 신체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식물은 완벽한 단백질의 풍부한 원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식물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들이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모두 만들어냅니다. 코끼리, 하마, 황소, 기린 등 저 모든 거대한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있나요? 식물들이 이 거대한 동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면 그들보다 왜소한 인간을 위한 단백질도 당연히 충족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식물은 모든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에서 칼슘을 섭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의 인구가 우유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칼슘 보충제 하나도 먹지 않고 튼튼한 뼈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사실은 식물성 식품 외에 칼슘을 추가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초과된 단백질은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70에서 80세를 사는 동안 동물성 식품을 소화하느라 신장 기능을 4분의 1 정도 잃어버립니다. 신장과 간은 서로 타협하면서 노력하지만 과잉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더욱 쇠약하게 할 뿐입니다. 초과된 단백질은 또한 뼈에 손상을 줍니다. 우리가 2배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체의 칼슘 50%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주로 인체의 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소화되고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과 담석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지방 또한 독성 물질입니다. 인체는 섭취한 지방을 힘들이지 않고 즉시 몸의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초과된 지방은 간이나 심장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체의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이라 불리는 질병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병, 중풍, 제2형 당뇨의 1등 공신입니다. 이러한 독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곡물과 콩, 식물,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식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칼로리와 에너지를 주고 포만감까지 선물로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놀랍도록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세포와 조직,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 복잡성에 경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체계 속에서도 의외로 단순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정상 상태로만 되돌려주면 우리의 몸은 의외로 빠르게 그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수많은 경험과 환자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하듯이 음식은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수많은 환자를 음식으로 돌보아왔고 그 과정에서 녹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녹말 음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조화롭게 제공하여 몸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식사에서 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가 풀이나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먹을 때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칼슘이 소의 체내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나는 여러분에게 소를 거치지 말고 식물에서 직접 칼슘을 섭취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는 인간과 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말이나 낙타, 그리고 코끼리 같은 큰 동물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과 미네랄의 원천은 식물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동물이나 유제품이 아닌 식물에서 직접 칼슘을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칼슘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 세포는 초가분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신장 역시 이를 제거하도록 협력합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이런 잉여 칼슘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심장, 근육, 피부, 신장에 침투하게 되고 심장과 신장의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살이 찌는 것일까? 왜 이곳저곳 몸이 쑤실까? 주범은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고기와 유제품과 식물성 기름이었다. 그 때문에 나도 몸무게가 친구들보다 30kg 더 나갔고 뇌졸중이 찾아왔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전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나 같은 경우 채식만 먹고 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포만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포만감은 녹말 음식을 통해야 한다. 빵, 국수, 과자와 같은 가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미, 감자, 통곡물과 같은 진짜 탄수화물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입니다. 바로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고플 필요도 없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녹말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이것은 무슨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식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 달이나 두 달 해보고 많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100%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의 음식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날씬해지고 건강해진 낯선 당신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오해를 할까 봐서 한 가지만 밝혀둡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육식이 몸에 끼치는 해악과 채식이 몸을 깨우는 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채식은 주로 녹말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녹말이란 공장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 빵, 라면, 국수, 파스타, 케이크, 과자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감자, 현미, 고구마, 보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 재료가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탕수수 농장에 있는 환자들에게 상업자본주의 세계에서 받은 교육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이든 이민자들은 날씬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비만이었고 건강도 나빴습니다. 그러나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이 이민자들 3세들은 내가 레지던트 과정에서 보아온 백인 환자들의 질병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3세들은 모두 심각한 비만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세와 3세들은 모두 원래 그들 나라의 식단을 버리고 미국식 식단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 그들 나라의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전혀 없었던 비만과 만성적인 질병이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비로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50년 전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과 서적들은 단 한 가지만 바꾸면 환자를 도울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녹말을 주로 하는 음식 섭취가 환자의 건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녹말이란 무엇인가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녹말은 뿌리나 줄기, 잎사귀, 꽃, 씨앗이나 열매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녹말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의 원료로 제공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나 새해 봄에 쓰일 연료를 위해서도 보존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녹말이 함유된 야채나 곡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도로 단단해진 녹말은 식물을 생존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녹말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최고의 탄수화물입니다. 인간의 장과 타액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는 긴 탄수화물 사슬을 단순당으로 쪼갭니다. 소화라는 것은 이 단순당을 소장해서 혈관으로 보내는 아주 느린 과정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과일은 단순당의 형태로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녹말처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과일 한 가지만으로는 장기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기 쉬운 녹황색 채소들도 녹말이 조금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들의 중요한 임무는 녹말이 기본이 되는 음식의 향이나 식감을 더해주는 역할에 만족할 뿐입니다. 물론 비타민어나 C와 같은 부가적인 영향을 보너스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녹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더 많은 쌀과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콩을 먹을수록 더 날씬해지고 더 강해지며 더 건강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녹말이 녹말이야 당신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녹말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포만감을 주는 최적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녹말을 먹든 안 먹든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녹말이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탄수화물의 두 번째 종류는 섬유소입니다. 이것은 식물이나 나무의 세포벽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우리 소화 시스템은 섬유소를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흰개미는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개미는 자기 몸 크게 10배가 넘는 나뭇가지 등을 거뜬하게 개미집으로 운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경우 비록 에너지로 사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섬유소는 대변을 촉진하는 물질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 속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섬유소라고 말합니다. 녹말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고 날씬한 몸매를 지켜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뽑고자 한다면 바로 녹말 음식을 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언제나 녹말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을 멀리하고 과일을 위주로 하는 다이어트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녹말이 많이 든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배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항상 공복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일과 채소는 몸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포만감을 주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공급감 때문에 무엇인가를 몸에 채워넣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건강과 체중의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음식에 손을 뻗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가 쌀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중한 백미가 아닌 정직한 현미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인간 유전자의 99%와 유사한 침팬지는 거의 순수한 채식주의자인데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습니다. 과일이 부족한 겨울이 되면 호두나 각종 씨앗, 꽃잎과 나무 껍질을 먹습니다. 우리가 지방의 소비를 늘리면 우리의 배, 엉덩이, 넓적 다리는 지방을 저장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지방을 먹는 행위는 몸에 지방띠를 두른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녹말 음식은 상당한 영양과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몸속의 지방을 거의 저장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단백질과 필수 지방, 비타민, 그리고 각종 미네랄을 제공하며 우리 몸이 효율적인 기계처럼 작동하게 합니다. 공장에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녹말은 지방과 비교했을 때 칼로리가 겨우 1에서 8%에 불과합니다. 또한 깨끗한 클린 연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완전한 식품입니다. 이러한 녹말 식품만 먹어도 모든 기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곡물과 콩과 식물은 감자처럼 완전한 식품은 아니지만 약간의 과일과 푸른 채소만 섭취하면 비타민 O와 C를 보충할 수 있어 원하는 영양을 거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영양을 위해서
굳이 고기나 유제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치즈 1g은 4칼로리, 고기 1g은 4칼로리, 각종 기름 1g는 9칼로리입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녹말 식품은 1g에 1칼로리에 불과합니다. 치즈나 고기의 4분의 1, 기름의 9분의 1 정도의 칼로리만 섭취하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녹말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지방 합성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돼지나 소는 이 과정을 통해 곡식이나 풀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농축 칼로리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한편 인간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단순당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은 아주 약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부 지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또한 지방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지방이 됩니다. 지방은 굶주릴 때를 위해서 저장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고지방 식품을 먹고 나면 장이 그 지방을 흡수해서 혈관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수만 개의 저장용 지방세포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입속에 들어온 지방을 인체 지방으로 전환하는 데는 3%의 칼로리만 소비됩니다. 이 저장 과정은 아무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인체의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보통 때 먹는 지방의 종류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은 인체의 지방 형태로 저장됩니다. 냉수성 어류를 먹으면 오메가3 지방이 저장됩니다. 녹말이라는 요소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건강을 위해 체중을 감량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체가 허약해져 버린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체중 감량 방법으로 꼽히며 이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쁜 체중 감량 방법 중 하나는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입니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하게 되어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식욕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저탄고지 다이어트 관련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체중 감량 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증조할머니는 106세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항상 소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구나. 그렇게 먹으면 점점 몸이 아프게 된단다. 그녀는 햄버거를 남은 조각으로 잘라 먹고 남은 부분을 봉투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내 증조할머니는 미국식 식사를 하셨지만 그 양이 아주 작았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희석시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명절이라도 레드와인 한 잔으로 만족하셨습니다. 나와는 달리 그녀는 절제와 소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서구인들은 스테이크와 치즈와 파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양을 줄이거나 조금씩 횟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먹는 프라이드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다이어트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금씩 줄인다고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최상의 음식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쪽의 영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다른 쪽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유와 치즈는 철분이 결핍되어 있고 붉은색 고기와 닭고기, 달걀에는 칼슘이 거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면 한쪽 영양분은 지나치게 섭취했고 다른 쪽의 영양분은 거의 섭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떤 성분을 지나치게 먹었다는 것은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44년 동안 의료계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상한 음식을 먹거나 알려지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나 콩, 그리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주로 섭취하며 건강을 잃은 환자를 만나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진실로 나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나는 매일같이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며 그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겪는 질병은 심장병, 중풍, 당뇨병, 관절염, 골다공증 등 다양하며 그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를 눈치채고 단백질을 배출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서양인에게서 채취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의 식사 습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그리고 녹말 중심의 식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속에 축적된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독성 물질, 과도한 단백질, 과도한 지방,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천천히 제거되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과 태양의 과도한 노출로 발생된 피부 손상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발생된 예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 스스로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도는 염증입니다.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에서부터 상처를 입은 지역으로 혈장과 백혈구가 이동하면서 세포는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60년 넘게 소고기, 닭고기, 우유, 치즈를 매일 먹은 로버트는 결국 몸이 이곳저곳 저리더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음식들은 혈관 내부벽의 발진성 상처를 촉진시킵니다. 일부 상처는 파열되기도 해서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육류를 완전히 끊고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으로 바꾼 뒤 로버트는 엄청난 신체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식물은 완벽한 단백질의 풍부한 원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식물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들이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모두 만들어냅니다. 코끼리, 하마, 황소, 기린 등 저 모든 거대한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있나요? 식물들이 이 거대한 동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면 그들보다 왜소한 인간을 위한 단백질도 당연히 충족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식물은 모든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에서 칼슘을 섭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의 인구가 우유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칼슘 보충제 하나도 먹지 않고 튼튼한 뼈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사실은 식물성 식품 외에 칼슘을 추가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초과된 단백질은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70에서 80세를 사는 동안 동물성 식품을 소화하느라 신장 기능을 4분의 1 정도 잃어버립니다. 신장과 간은 서로 타협하면서 노력하지만 과잉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더욱 쇠약하게 할 뿐입니다. 초과된 단백질은 또한 뼈에 손상을 줍니다. 우리가 2배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체의 칼슘 50%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주로 인체의 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소화되고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과 담석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지방 또한 독성 물질입니다. 인체는 섭취한 지방을 힘들이지 않고 즉시 몸의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초과된 지방은 간이나 심장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체의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이라 불리는 질병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병, 중풍, 제2형 당뇨의 1등 공신입니다. 이러한 독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곡물과 콩, 식물,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식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칼로리와 에너지를 주고 포만감까지 선물로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놀랍도록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세포와 조직,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 복잡성에 경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체계 속에서도 의외로 단순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정상 상태로만 되돌려주면 우리의 몸은 의외로 빠르게 그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수많은 경험과 환자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하듯이 음식은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수많은 환자를 음식으로 돌보아왔고 그 과정에서 녹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녹말 음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조화롭게 제공하여 몸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식사에서 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가 풀이나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먹을 때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칼슘이 소의 체내로 흘러들어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나는 여러분에게 소를 거치지 말고 식물에서 직접 칼슘을 섭취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는 인간과 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말이나 낙타, 그리고 코끼리 같은 큰 동물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과 미네랄의 원천은 식물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동물이나 유제품이 아닌 식물에서 직접 칼슘을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칼슘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내 세포는 초가분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신장 역시 이를 제거하도록 협력합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이런 잉여 칼슘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심장, 근육, 피부, 신장에 침투하게 되고 심장과 신장의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